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실상의 한미일 연합군 체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리짜이밍은 과연 미국의 이 동아시아 거대 전략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길 수 있을까요? 특히 KF-21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AI 킬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연합군 체제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큰 전략 아래 과연 리짜이밍이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혹은 종중 세력의 정치 생명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나 깔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실제 주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종중이 맞을 수도 있고 친중이 맞을 수도 있고 리짜이밍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적이 중국이다 라고 하는 순간 이 리짜이밍과 종중 세력은 사실상의 반역 세력에 가깝습니다. 혹은 반역 세력입니다. 리짜이밍은 이제까지 한국의 군대나 혹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에 담지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이야기해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사를 하고 있죠. 그건 뭐냐? 실제 주적은 중국이다. 그러나 말과 글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중국이 실제 주적이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가 6.25에 50년 늦가을부터 300만을 중국이 보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6.25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배후가 중국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우 위험한 세계질서 전복 기도 주역입니다. 이 세계질서 전복, 이런 걸 리비저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수정주의. 그러니까 중국이 수정주의 세력이다라고 할 때는 세계질서, 세계경제질서, 세계군사지정학 질서를 뒤흔들려는 세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은 크링크의 두목이죠.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러시아 우크라 전쟁의 배후 누구입니까? 누가 돈 대고 있죠? 중국입니다. 러시아에서 자원사 들여서. 이란의 이슬람 또라이 전체주의의 배후 누구입니까? 중국이죠. 이란의 그 석유 수출의 97%, 사실상 100%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배후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이게 북의 자체적인 핵미사일이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저게 그냥 북한이 지멋대로 하는 거다, 그럼 중국에 가만 안 둡니다.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600km밖에 안 됩니다.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짓는 훌루다오에서 신의주까지 300km밖에 안 됩니다. 이런 지근거리에 있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갖추는 걸 중국이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 방치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바보란 소리죠. 다 나가 죽어란 소리예요. 중국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이 중국은 공산당 권력과 세계 경제를 공격하는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GDP의 그 공식을 가지고 그냥 보면 초과저축이 재정적자 플러스 무역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정책을 취하냐. 이게 이제 마이클 패더슨가 그 북경대 교수가 결국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초과저축을 무한하게 키워서 재정적자. 예를 들어서 리짜이밍이 재정적자 뭐 한국 GDP의 10%, 중국이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뭐 연애 재정적자를 300조, 400조, 500조를 낸다. 그러면 일단 당장은 권력이 돌아가잖아요. 공산당 권력의 기반입니다. 재정적자가. G-T가. 그다음 무역흑자. 이건 세계 경제를 공격하는 수단이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X-M. 즉 다시 말하자면 재정적자를 키우고 무역흑자를 키우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키우게 되면 특히 이게 초과저축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재정적자와 무역흑자를 지금 거의 무한증대가 되거든요. 이게 두 개 합치면 중국이 GDP의 한 15% 선까지 올라갈 겁니다. 지금 2026년에. 이걸 무한증대시키려는 무모한 미친 전략이 되죠. 이게 초과저축을 무한증대시키게 돼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이제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그 흑자를 일으킨 경제 주체가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또한 그 경제 주체가 만약에 원화로 바꿔서 가져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지금 서학개미들 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 바깥에 그냥 주식 투자를 하던,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해외 투자로 나타난다고 우리는. 근데 그 경제 주체 그 단위별로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중국은 외화 사용, 즉 어떤 해외 자산을 누구 이름으로 살 거냐를 공산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달러 벌어온 사람이 결정을 못해요. 이런 체제예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한 거죠, 사실은. 네,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네. 이 중국 공산당이 민부를 파괴하고 내부 식민지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초과저축을 GDP에 지금 15에서 20%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부 식민지로 해서 임금을 억제시켜야죠. 안 그러면 무역흑자라든지 경제 발전에 의한 임금 상승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럼 내부 식민지로 해서 어떻게 이걸 하냐? 예. 그 후코어 아닙니까? 그 농민공들이 일종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거든요. 도시에서. 말 안 들으면 너 고향 가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부와 민간 투자를 파괴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투자가 일어나서 아이가 커지면 아까 초과저축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투자는 다 정부가 결정해야지 민간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 경기는 이게 아파트 건설은 투자입니다. 이거 투자로 들어가요. GDP 계산에서 투자예요. 실제 성격이 소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수요를 확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부와 민간 투자를 파괴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2020년 8월에 3홍선 정책이 나와서 하루아침에 비교적 괜찮았던 벽개원이 뭔가? 에버그린인가? 예. 거기까지 전부 부도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임금이 확 줄어들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사람들을 통제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깥 세상을 못 알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만리방학인법을 쌓죠. 심지어는 카카오톡, 네이버까지도 안 되잖아요. 뭐 구글 이런 거 안 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회신용제라 그래가지고 그 행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낮으면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제약을 시켜버리죠. 즉 총체적 세뇌 감시 통제 처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제가. 그럼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인적 자원이 발달할 수가 없잖아. 특히 지금 AI는요. 뭐 여러 가지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도 나오지만 결국은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의 바다를 AI로 리서치해서 뒤져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처럼 이제 그 접근이 가능한 데는 앞으로 조만간에 지금도 나오지만 프롬프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국말로 물으면은 영어로 바꿔서 데이터베이스 뒤져가지고 나온 거를 가지고 다시 한국말로 표현해주는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일반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어쨌거나 중국은 그거 자체를 접근을 지금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막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구글 검색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검색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이런 AI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노동 혁명 시대에 지식노동에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식노동이란 건 피터 드라커의 말입니다. 지식노동 혁명 시대에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한 10년 지나면 전 세계에서 지식노동의 생산성이 지금 화폐 가치로 $10,000 이상 정도 되는 사회에서 꼴찌가 어디야? 중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결과는 우리가 탕핑, 바일란, 또 묻지마 사보타지 막 사람 죽이고 트랙터 몰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죠. 삶에 대한 총체적 거부가 일반화되죠. 삶이 뻗어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폭발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체제예요, 저기가. 그럼 그건 당연히 잠재적 주적이지. 북한 끼고 있고 그러니까. 혹은 실제적 주적이죠. 자, 이러한 시각 조정을 딱 해놓고 리짜이밍의 행동을 봐야 돼요. 이 시각 아래서. 그럼 리짜이밍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계기거든요.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사지정학적으로. 우선 첫째, 중국을 겨냥한 무기와 군사력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뒷다리를 잡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기가 계속 이렇게 잘 발전해 나가면 앞으로 프랑스를 제치거든요. 프랑스를 제치면 세계 2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결합하게 되면 프랑스는 미국 국내 시장 생산을 별로 안 했어요. 우리는 미국 국내 시장 생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먹고 있는 무기 거래의 시장 규모가 4~5% 이착저착인데 우리가 그중에 또 태반이 라팔이에요. 우리가 KF-21로 프랑스 라팔을 주저앉히고 또 프랑스는 미국에 별로 안 들어가는데 우리 미국 들어가서 또 무기를 만들게 되면 우리 부품이 또 건너가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중요한 군사지정학적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갈 겁니다. 리짜이밍 정부 아래서. 그러니까 무기 군사력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뒷다리를 잡아요. 특히 중국을 겨냥한 거. 근데 지금 미국의 무기는 조금 이따 좀 나오겠지만 전부 중국을 겨냥한 방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 어깃장을 놓쳐.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이 뭐냐? 한미일 3국을 연합군 체제의 핵으로 삼아서 거기에 필리핀, 대만, 오스트레일리아를 붙이는 거예요. 6국 연합군 체제입니다. 그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개기고 있죠. 둘 다 개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무기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중국을 겨냥한 무기 체계의 발전을 뒷다리 잡는다. 도입을 뒷다리 잡는다. 도입 규모를 줄이고 KF-21에서 정확히 나오죠. 지금 블록2 도입을 한없이 줄이고 그 규모를 줄이고 늦추는 것. 규모를 줄이고 잘못 표현했어요. 규모를 앞으로 가야겠죠. 목적어니까 또 늦추는 것. 이거 지금 의혹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죠. 이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나타나나 보면 이거 정확히 나옵니다. 또 KF-21의 변주 진화를 늦춰라 이렇게 돼요. KF-21은요. 4세대 이상 최초의 변주 진화형 기체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4세대 이상에서는. 이걸 이제 표현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는 모듈러 아이터레이션. 아이터레이션이 반복해서 이렇게 변주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듈식 변주 진화.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센츄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의 AI 킬 웹의 처음에 물꼬를 튼 닥터 윌 러퍼가 쓴 말입니다. 닥터 윌 러퍼는 국방부의 간부였죠. 트럼프 1.0 때. 이 디지털 센츄리 이건 결국 무슨 의미냐면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전투기를 디자인하고 비행기를 디자인하는 시대에서 변주 진화형 전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계 최초예요. 4세대 이상에서는. 그 전에 있었어요. 3세대 때. 이게 센츄리 패밀리입니다. 3세대 전투기 중 전설적 변주 진화 패밀리예요. 그래서 KF-21을 두고 디지털 센츄리, 디지털 시대의 센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슈퍼 세이버 F100에서 출발을 해서 F101, F102, F104, F105, F106. 예를 들어서 F101 부두, F102 델타 대거, 그다음에 F104 스타파이터, F105 썬더치프 이런 것들이 다 변주 진화된 것들이에요. KF-21 이건 3세대라고요. KF-21이 4세대 때 그렇게 나와요. 네, 4세대 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세계 최초에. 그럼 KF-21 사례로 하면 리짜이밍이 KF-21 뒷다리를 왜 잡아? 뭐 카이랑 원수졌냐? 이게 왜 그러냐면 공군 전력 멀티플라이어예요. 이 멀티플라이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에서 뭐냐면 어느 하나가 한 요소를 더하니까 거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전력 분야가 다 좋아져. 다 힘을 받고. 힘이 그냥 그러니까 포스 멀티플라이. 힘이 그냥 갑자기 막 다른 요소들에 다 영향을 미쳐. 그런 거를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러요. 군사 용어에서. 일단 이게 이제 기체 자체로 보면 F-16은 멀티롤이거든요. 멀티롤이라는 건 뭐냐면 뭐 공중전도 하지만 지상 해상 목표를 잘 때리는 거. 이런 멀티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멀티롤의 아주 전형적인 비행기죠. F-15는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격을. 그래서 저게 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속도가 빠르니까 요격을 할 수 있어. 근데 주렁주렁 이렇게 매단 걸 다 떼고서 자기 몸으로만 싹 날면 속도가 빨라서 요격을 해. 근데 주렁주렁 매달기 시작하면 이게 뭐 장거리도 가고 미사일 트럭, 미사일도 엄청 싣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F-15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KF-21은요, 멀티롤이란 측면에서는 F-16이고요. 그 다음 얘가 몸집이 있고 장거리를 갈 수 있고 비교적 폭장량이 크다라는 점에서는 F-15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블록 3 이후로 넘어가면서 스텔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F-35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F-16, F-15, F-35가 우리 공군 전력의 그 세 가지 기둥이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요거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쿼터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F-16이 좀 힘이 딸려? 그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KF-21 출격해서 같이 그 역할 해. F-15가 좀 뭔가 부족해? KF-21 출격해서 그 역할 해. F-35랑 같이 가면서 좀 이렇게 그 레이더에 잘 안 걸리고 그런 비행기 없을까?
KF-11이 도와서 그거 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군전력 멀티플라이어 역할을 합니다. 공군전력이 강해지면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이죠. KF-11 전력 미사일 거의 1000km 갈 텐데 800km. 그럼 어디 영종도 조금 더 나가서 놔버리면 베이징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뒷다리 잡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은 회원가입도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가 공군전력 멀티플라이어다. 근데 공군전력이 그렇게 강화되는 걸 중국이 기겁한다. 그러니까 뒷다리 잡는다. 두 번째 이유. KF-21이 장거리 미사일 전자전을 SEAD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적 방공망 교란. 예. 그 다음에 레이더 킬러. 이걸 DEAD라 그래요. Destruction of Enemy Air Defense, 레이더 킬러. 이거를 위한 플랫폼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 해안 지역이 다 작살나잖아. 그렇게 죽어라고 말리죠. 리짜이밍 정부가 지금 공중발사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스톱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중국 구축함, 중국 항공모함도 잡지만 제가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가 또 전자부품 뭐 센서 이런 것도 강하잖아. 그거만 바꾸면 저게 레이더 킬러가 돼요. 저 정도면 어디랑 무엇보다 강하냐면 그 AGM-88 함 쪽, 함의 제일 윗기종 AGM-88G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한 200km 이상 가잖아. 저게 200km 이상 가죠. 왜 그러냐면 미티어를 넘어서는 미사일을 만든다니까 공중전에서 200km를 뛸 수 있으면 공대 공으로 쫓아가면서 공대 지루 가면 200km, 공대 함으로 때리면 200km 이상 간다는 얘기지. 굉장히 강력한 그 레이더 킬러 미사일이 파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짜이밍 정부가 죽인 건 공중발사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일 뿐만 아니라 공중발사 레이더 킬러 초음속 미사일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 둘 다 뭐를 겨냥한 거냐?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이거든. 중국을 겨냥한다고 이게. 여기서 이제 참고로요. 이 동아시아는 사단이 벌어지면 한꺼번에 불타오릅니다. 그 메가정부예요. 리짜이밍이에요. 아니 세계 무기 수출 몇인데 우리가 왜 자주국방 못합니까? 우리가 유럽에 있으면 그거면 힘잡지. 유럽의 패자지. 근데 우리 동북아잖아. 중국 애들이 동북아를 두고 뭐라 그래? 괴물방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웬만해 갖고 명함도 못 내. 잠재적 주적이 중국이야. 그런데 우리 알량한 그거 가지고 자주국방한다고? 천만에 우리는 강철 고슴도치인데 미국 해구산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중국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자주국방에서 강철 고슴도치를 하고 거기에 미국 해구산을 같이 써야 돼. 한미동맹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나는 간첩을 넘어서 이건 반역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반역적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동아시아 메가정부는 불타면 한꺼번에 불타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아주 기를 쓰고 공중발사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급피치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왜 KGGM이라 그래가지고 500파운드짜리 그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떨어뜨리면 날개 쫙 펴가지고 한 100km 날아가는 애 있잖아. 미국에도 그게 있다고요. 500파운드짜리 JDAM이 있다고요. 그 500파운드 JDAM에다가 등어리에다가 연료탱크하고 조그만 그 터보제트 엔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게 드론 같기도 하고 미사일 같기도 한 그런 이상한 물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무려 4종류를 만들었어요. 한꺼번에. 미 해군이 다 실험하고 있어요. 네, 이걸 JDAM LR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4종류입니다. JDAM LR 스트라이크는 뭐냐? 이건 때리는 애 555km 갑니다. 300 노티칼 마일, 그러니까 300 해리 이상 가요. 그럼 555km 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고폭탄도. 그 다음에 JDAM LR 디코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전자전 장비 싣고 있어요. 그리고 연료탱크가 커졌어.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야? 날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대방 레이더가 왔을 때 그 변조해서 돌려보내가지고 나 B-52야, 나 F-15야, 나 F-35야
나 F-16이야 하고서 상대방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보고서 방공미사일 엄청 쏘거든. 그 상대방 방공미사일을 다, 그럼 방공미사일 포대가 다 보이잖아. 그럼 뒤따라 들어가는 F-35가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포대를. 그 디코이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코이를 하려면 멀리 가야 되니까 이게 1300km 간다고요. 이거 어디서 발사되는? 공중발사예요. KGGM 공중발사잖아. 공중발사하는 거예요. JDAM LR 퀵 스트라이크. 이거는 뭐냐면은 한 555km 가는데 가서 길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산 미군기지에서 떠갖고 군산 앞바다에서 JDAM LR 놓으면 바람 안에 있는 항구 다 막히는 거예요. 다이렌이나. 거기 500km 안 되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다이렌 항 다 막히는 거예요. 제주도 남방해역 가서 떨어뜨리면요. 샹하이 막혀버려요. 500km. 제주도 남방에서 좀 한 300km 내려가서 떨어뜨리면 그 샹하이거든. 샹하이 닝보 다 막혀요. 그 다음에 JDAM LR 퀵싱크. 이거는 대함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 구축함이나 이런 거 때려가지고 작살내는 거. 이것도 555km 가요. 그러니까 JDAM을 가지고 위에다가 터보제트 하나 조그만 거 붙이고 연료탱크 붙여가지고 모듈식으로 바꿔끼기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한꺼번에 4종류 실험 지금 끝났어요. 이거 다 뭘 노리고 있냐. 동아시아 메가정구예요. 이스트에이시아 메가시어터라고요. 뿐만 아니죠. 여기는 넓으니까 동아시아 메가정구를 위해서 SM-6를 공중발사 전투기 레이더 킬러로 변주했잖아. 함상발사가 SM-6가 정식 명칭이 RIM 174거든요. RIM 174예요. 이거 대공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이지. SM-6가. 근데 이걸 공중발사 AIM 174B라 그래요. 이거는 비행기에 싣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적 레이더나 전투기든 고가치 표적을 때려버린다고요. 사거리가 370km에서 550km 사이 나와요. 다 깔렸어요, 이거. 실험 다 끝나고 다 깔렸어요. 지금 이 시점에. 2026년 4월 기준 인도태평양 쪽엔 다 깔렸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를 KF-21이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그러니까 뒷다리 잡아야지. 세 번째는 뭐냐. 멈트랑 관계되죠. 하나는 디코이, 하나는 합동 전투 드론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이게. 지금 디코이로 갈 수 있는 게 카이의 AAP-150이거든요. 이거 개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카이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 그냥 프로젝트가 미아가 돼 있잖아. AAP-150.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면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LIG가 LMDM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거 누구랑 개발하는가? 미국 UAE하고 미국 실드 AI, 미국 회사랑 손잡고 개발해요. 이거는 어디에 탑재되는 거야? 드론에 탑재돼요. 조금 이따 나오는 그런 드론. 그리고 모듈식이야.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찰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미끼 드론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이게 드론에서 다시 미끼를 내는 거예요. 미끼 드론을. 새끼 드론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LIG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 무기체계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지? 미아야. 아무도 안 챙겨. 정부 안 챙겨요. 밑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 네.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말하자면 중국을 잠재적으로 겨냥하는 무기들이거든요. 잠재적 주적인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요. 참고로 미국의 고급 드론 CCA는 지금 제트 엔진이 테일시터까지 지금 진화했어요. 테일시터라는 건 뭐냐면 수직으로 서갖고 떠고 수직으로 서서 내려와. 근데 이게 지금 테일시터 드론들이 있어요. 테일시터 드론 근데 이때까지는 전기 모터였어. 근데 저게 지금 보시다시피 제트 엔진인데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열도 많이 할 거예요. 내열도. 왜냐면 화염을 뒤로 뿜으면서 날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뒷부분의 소재들이 내열 소재들일 거라고. 내려올 때도 화염 뿜으면서 조절해서 내려오잖아. 일론 머스크 우주 로켓처럼. 엔진은 F-110 엔진 쓰고 있습니다. 일부 F-16에서도 쓰이고 또 F-15에서도 쓰이는 F-110 엔진을 쓰고 있어요, 지금. 큰 엔진이죠. 예. 이거 한 대에 한 500억, 600억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 가격이죠. 저게 FA50 가격 한 대. 우리가 하면 좀 그거에 한 절반 가격에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한 것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CCA 개발 제대로 할까? 저는 안 할 거다 저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결과적으로 엄청난 친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미국의 전략적 방산 동맹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 리짜이밍이 한국에 개기는 바람에 일본과 미국이 전략적 방산 동맹이 돼가고 있어요. 원래도 그랬지만 더 강해졌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의 모가미 블록 2 호위함 6,200톤급에서 일본 레이더와 일본 함정 전투 체계 아래 미국 MK-41 수직 발사관이 통합되고 그 수직 발사관에서 미국 미사일을 집어넣어서 미국 미사일을 화력 통제하는 거죠.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오커스 필러 1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급으로. 리짜이밍의 한국에 개기는 바람에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방산 동맹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뭐 핵은 뭐 보급선 MRO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에서 극초음속 같이 손잡았죠.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 미국은 지금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호르무즈 해양 자유연합이죠. 이거 무시무시한 거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Maritime Freedom Construct 해양 자유연합 뭐 그렇게 되죠. 해외 언론은 전부 나무호가 피격됐다 그러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나무호 폭발 사고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외부 공격 가능성이라고 이제야 어버버 하는 거야. 일단 폭발이라고 불러놓고 뭐 다른 건 폭발 계속 그렇게 불러요. 해외 언론 나무호 그러니까 천안함이랑 뭐가 다르냐고. 천안함 괴담이지 나무호 괴담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주도해. 정부가 다 폭발이라 그래. 그래 결국은 다시 이란전 다시 빠꼬라에서 가죠. 예. 그 해양 자유연합 뜨죠. 제대로 뜰 겁니다 이제. 특히 프랑스도 두들겨 맞고 이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곧 출범하게 되죠. 예, 그렇죠. 자,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 해양 자유연합.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호르무즈 자유항행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결국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이제 완전히 다 중동. 원래 이제 미국, 캐나다, 남미는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해, 유럽은 미국이랑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은 중동, 요번에 이제 다 정리되는 거고. 그리고 남는 거는 큰 단위에서 남는 건 뭐냐면 결국은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3국.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이 정리가 되는 거지. 미국 에너지 패권이.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이 이겁니다. 동아시아 메가정구 AI 킬웹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4월 28일 날 저편타임스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거 미리 할까 그러다가 그동안 이란이 너무 바빠가지고 좀 미뤄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 미국, 한국, 일본의 국방력을 하나의 킬웹으로 통합해야 한다. 필리핀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합동 전 영역 연합 작전 능력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AI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요즘 미 군사 용어에서 킬웹이라 그러면 AI 킬웹을 얘기해요. AI 킬웹을. 메이븐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메이븐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이거를 보도한 재팬타임즈는 그 같은 기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한반도는 더 이상 그 자체만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제1도련을 방어하는 데 있어 핵심 허브, 크리티컬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국이 보고 있다. 자, 일단 AI 킬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제가 이건 국내에서 가장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대중적인 언어로 말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이게 무시무시한 능력이 증명됐죠. 아니 옛날에 그러면 이란을 역봉쇄하는 거,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하면 이란을 다시 봉쇄하는 거 옛날에 왜 못했어? 바다가 넓어서 못한 거예요. 지금 왜 해? 다 지켜보니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센서가 우주에서부터 뭐 MQ9, 뭐 전투기 이 센서가 하나로 다 통합된 거야. 그 네트워크로 해서.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서 다 떠. 저절로 삑삑삑삑삑 저절로 모니터링 쭉 되고 있어. 아, 이란에서 뜬 유조선이 중국 가는 거지. 아, 그럼 인도양에서 잡으면 되지. 인태 쪽에서 잡으세요. 네, 잡습니다.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 오만에서부터
그 이란까지 이르는 그 5만 만을 가로지르는 그 봉쇄선을 지나면은 봉쇄가 뚫렸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봉쇄 뚫렸다. 아, 가서 실컷 가서 저기 스리랑카 지나가지고 말레카해 업 들어가기 전에 잡는데, 미군은 글로벌하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중부사령부의 오퍼레이션일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다. 이란 블로케이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냐, 동아시아의 메가정국, 거기에는 뭐 한국, 일본, 미국,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거기에 우주, 공중, 해상, 지상, 수중, 사이버 그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기들이 순수 감시 정찰도 있을 거고, 센서만 갖고 있는 거, 어떤 거는 센서랑 무기랑 같이 갖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센서가 아무튼 간에 다 네트워크하고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 센싱 정보가. 그럼 AI가 자동으로 걔를 뒤져가지고 딱딱딱딱딱딱 다 태깅하고 다 마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명령을 딱 때리면 명령이 나왔다. 모드를, 전쟁 모드야. 모드를 지정을 해주면, 아, 얘를 까는 거는 이 함정에 요 미사일로 까세요. 아, 얘 까는 건 요 전투기 요걸로 까세요. 아, 얘 까는 건 육군의 극초음속,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LRHW, 그 다크 이글로 까세요. 하고 무기를 매칭시켜서 제시를 해줘. 그러면 yes 하면 그냥 실행되는 거예요. 그 실행되고 나서 아, 뭐 100% 파괴됐습니다. 뭐 60% 파괴됐는데 금방 될 수 있으니까 다시 까세요. 뭐 이렇게 또 결과 그 Battle Damage Assessment BDA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하면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똑같은 일. 2,000명이 달라붙어서 하던 일을 20명이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타겟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감시정찰 센서 자산과 모든 타격무기 자산, 타격무기를 이펙터라 그래요. 그냥 정직하게 번역하면 효과체라고 번역하는데, 타격무기라는 말씀 알아듣기 편하세요? 효과체라는 말씀 알아듣기 편하세요? 타격무기가 훨씬 편하죠. 이펙터, 타격무기 자산. 이거를 미국, 한국, 일본의 상호 실시간 연동하는 합동 전연역 지휘 통제 네트워크, 이걸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라고 부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육해공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Joint All Domain이라 그래요. 합동이라는 건 병종과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쓴다라는 합동이고,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는 All Domain이 되죠. 우주소부터 바닷속까지. JAD, 그 다음에 Command Control, 그래서 C2. 예. 그러니까 미군의 JADC2, 한국군의 JADC2, 일본의 JADC2가 한 몸처럼 연동되어 있는 거야. 평소에도. 그러다가 전쟁 모드 딱 하면 같이 이쪽 한국 센서를 본 거, 한국 센서의 센싱 데이터가 미국, 일본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무기, 이번에는 일본 구축하면서 쏘아라. 이번에는 한국 구축하면서 쏜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155mm 포가 쏜다. 이번에는 미국의 프리즘이 쏜다. 미군에. 그게 서로 그냥 자동으로 딱딱딱딱 맞아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연합군이지. 이게 연합군 아니에요, 연합군. 그러니까 한국의 AI 브레인, 미국의 AI 브레인, 일본의 AI 브레인이 또 같이 연동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 잠재적 연합군 체제죠. 전쟁만 붙으면 바로 연합군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합군 체제예요, 이게. 조약이, 연합군이란 조약은 한국, 미국 사이밖에 없어. 연합군이라, 연합으로는. 법률적인 거로는. 그러나 미일 안보 조약이 있는 거고. 일본, 한국 사이는 그냥 협조를 그냥 가끔 하는 거고. 그런데 킬웹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허브로 해서 다 연결됐으면 이게 연합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그럼 브론슨이 무슨 뜻이야?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리 짜이밍한테는, 짜이밍, 딴 생각하지 말고 해오던 대로만 하자. 이 소리고, 일본한테는, 다카이치, 야, 이제 조잡 떨지 말고 전 영역으로 확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가자. 이 소리예요. 사정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연합군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국이에요. 연합군 체제 없어요, 다른 나라랑. 나토 연합군 체제 아닙니다. 일본 당연히 연합군 체제 아니죠. Combined Forces. 우리는 한미 연합사잖아. 그래서 이 전자권 문제가 민감한 거예요. 연합사인데
작전권을 한국에 가져가? 이게 말이 되냐? 좀 까뚱까뚱하죠. 그 연합군 체제의 전통이 있어서 한국의 JADC2, 그러니까 합동 전역력 지휘 통제 시스템이 미군의 JADC2랑 딱 그냥 플러그인해서 딱 맞춰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 부분처럼. 우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에서 한꺼번에 보고한다고. 연합군이 돼 있으니까. 한미연합사가 한꺼번에 보고해요, 우리가. 이거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리자이밍은 뭐 전자권 회수한다고 뭐라고 하면 야 너희 안 됐잖아 미국은 약 올리지.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JADC2를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고 질질 빼는 거지. 아 미국 그렇게 할걸요? 물고기 잡을 때 미끼로 이렇게 하듯이 낚싯바늘에 걸려갖고 깨깨깨깨 올라가는 거지. 튀지 못하도록 하는 건 국민들이 막아줘야 돼요. 그 전자권 가져가는 게 전환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건 국민들이 결국 막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낚시 꼬여갖고 한국의 연합권 체제는 이렇게 올라가죠. 한국은 그래서 미국이요 자기들의 JADC2를 한국과의 경험에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앞에 C자를 붙였어요. Combined 연합 합동 전역력 지휘 통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짤 때 한국과의 경험을 바탕에서 연합군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일본은 이제야 부랴부랴 JADC2를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과 연동을 함에 있어서 대탄도탄 영역만 하려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브런슨 발언의 의미는 뭐냐면 한국더러 리짜이밍더러는 야 지금까지 잘해왔거든. 하던 대로만 하자. 그거고 다카이치한테는 야 그건 뭐 대탄도탄만 그 국한시키냐. 해군이랑 저까지 싹 뭉쳐갖고 다 해서 전 영역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필리핀은 이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체 JADC2를 구축을 못해요. 그 대신에 필리핀은 자기들의 함정, 자기들의 전투기, 자기들의 뭐 주요 육군 무기 이거를 미군의 무기 체계처럼 하나하나 1대1로 미군 시스템이랑 연결시켰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대만이 재밌어요. 대만은요. 한국 이상의 수준으로 깊게 통합 연동하는 체제로 급속 이행 중이에요. 일단 대만은 솔루션이 다 미군 거야. 미군이 쓰는 거랑 똑같아요. 미군이요. AI 브레인이랑 그 전체 로직은 팔란티어가 했거든요. 대만 걸 누가 하고 있어? 팔란티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에 공급한 거에 축소판으로.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그냥 연동하지. 그러면 이거 하려면 아까 요 네트워크에서 보셨나? 예, 요 그림. 예. 이거 하려면은 무기랑 센서를 다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JADC2에서. 그러면 이게 다 데이터 양식이 다르고 통신 방법이 다 달라. 그러면 이런 경우요. 하나의 만능 본드가 있으면 좋잖아. 이 본드를 쓰면 그냥 어떤 무기든 어떤 센서든 그냥 딱딱딱딱 붙이기 쉬운 거. 그 인터페이스라 그러거든. 그 만능 인터페이스죠. 그게 뭐냐면 안드릴의 레터스예요. 그 만능 인터페이스, 만능 본드가. 그걸 쓴다고 미군이 쓰고 있거든요. 안드릴의 레터스. 그러니까 미군 거를 축소해 갖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 그 대만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미국이랑 연합군 체제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미일 대만, 필리핀은 가난하니까 독자적인 JADC2를 못 하고 그 무기 플랫폼, 그러니까 전투기, 함정, 뭐 그다음에 하이마스 혹은 한국의 K239 도입하면 그런 거 하나가 각각 미군 시스템에 마치 미국 무기처럼 바로 연결해 버리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미, 한일, 필대, 오스트레일리아 6국 연합군 체제예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거의 미국 공군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해군 별로 없고 육군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 공군은 거의 미국 공군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거기는 뭐 원래 공군은 또 다 미국 전투기 쓰고 이러기 때문에 공군은 원래 잘 엮여 있고. 결국 육국 AI 킬 웹은 잠재적 육군 연합군 체제 혹은 사실 이 자체로 그냥 연합군 체제예요. 사실은. 제대로만 이 AI 킬 웹이 6개 나라가 제대로 된다면 즉 다시 말하면 JADC2가
각국의 JADC2, 각국의 합동 전형역 지휘 통제 시스템이 다 실시간 연동하고 있고 각국의 AI 브레인들이 또 다 실시간 연동하고 있으면 이게 그거지 뭘. 이게 연합군이죠. 그러니까 한미동맹 연합군 체제를 동아시아 전체, 제일도련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브런슨 얘기는. 그리고 야 그렇게 할 테니까 짜이밍 너 당신 말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게 브런슨 얘기야. 야 그렇게 갈 테니까 다카이치 뭐 요만큼 들고서 이거 대공 뭐 대탄도탄 요것만 가지고 뭐 집어넣겠다고 하지 말고 전체 다 갖고 와서 같이 집어넣자고 이 얘기예요. 지금 브런슨 얘기가. 근데 이게 브런슨이 개인으로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방부 입장이고 국무부 입장이고 미국의 전략 브레인들 입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중국한테는 무슨 메시지가 가는 걸까요? 네, 그거죠. 뭐, 야, 너 까불면 죽는 수 있어? 이 메시지지 뭐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리짜이밍은 이거를 뿌리치질 못하지 쉽게. 이게 80년 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한미동맹이라는 게. 미치고 환장하겠지. 예.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신냉전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관계 강화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신냉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중국 가두기, 컨테인먼트다. 중국 주저앉히기다. 그러면 한국은 첨단 제조업 족탈불급 1번지예요. OECD 선진국 레벨에서요. 제조업 비중이 뭐 25% 이척저척인 나라,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중국보다 높잖아.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럼 중국은 제조업으로 앞장세워 가지고 신질 생산력이라 그래서 앞으로 첨단 제조업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한국에서 가로막혀 있지. 그다음 미국의 신냉전에 의해서 투자 기술 가로막혀 있지. 시장 다 가로막혀 있지. 그러니까 한국만 뜨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이 뒤에서 못 쫓아오니까. 올해 이 추세로 가면 수출 1조 달러 이짝저짝입니다. 4개월 동안의 수출이 지금 3천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 4월에 급증했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800억 달러 선 가면요. 8개월 동안 800억 가면은 얼마야? 800억 달러씩만 하면 8개월 6,400억 달러. 그러니까 8개월 동안 한 820억 달러씩만 가면 1조 달러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한국이. 무역 흑자요? 지금 4개월 동안에 무역 흑자가 717억 달러거든요. 그럼 이 추세로 가면 12개월 동안에 2,200억 달러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경상수지가 한 6, 700억 달러 흑자예요. 거의 뭐 경상수지 흑자가 3천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소리 아니야. 잠깐만. 수출이 1조 달러에 근접하고 무역 흑자는 2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경상수지 흑자가 연에 3천억 달러에 육박해. 이게 보통 나라예요? 보통 경제냐고. 거기다가 이게 미국 유일의 연합군 동맹이고요. 제일도련 방어의 주축도 센트럴 허브, 핵심 허브고요. 중국 킬러 제조업 강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리짜이밍과 그 일부에 의해서 종중 세력에 의해서 베이징을 향해 표류를 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한국인은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참고로 저는 모스탄 같이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깡다구 없어요. 뭐 유엔군 사령관이 쿠데타, 그럼 몰라 글쎄. 유엔군이 근데 그냥 웃고 말죠. 예. 그런 거 아직 안 해요. 미국은 뭔가 선택을 해서 움직여도 우리가 감지조차 못할 거예요. 한국이 그 겉으로 드러내고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급이. 그러면 반발도 세고. 예. 또 미국이 그 정도 장기 전략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도면밀한 장기 전략이 가능한지도. 그래서 나 미국의 선택은, 근데 미국도 결국 뭔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거다. 그것까진 맞아.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고. 한국은 자기 문제니까 자기 선택을 해야죠. 예. 자,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식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